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 일이 있을 거야. 상사한테 깨지고 거래처에 굽신거리고 10,000원 지하철에서 시달리면서 한 달 동안 번 그 소중한 돈이 말이야. 내 통장에 머무는 시간은 고작 몇 분도 안 돼. 그리고 남은 돈으로 우린 뭘 해? 이번 달도 고생했어 라며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지. 오마카세를 가고 유행하는 옷을 사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할부로 끊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돈을 쓸 때는 분명 행복했는데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은 왜 더 지옥 같을까? 내 이름은 제키야. 난 월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거든. 만약 네가 열심히 사는데 왜 제자리 걸으니까라는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룬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 인생이 바뀔 테니까. 오늘 난 네가 평생 믿어온 월급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야.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니야. 네가 노예로 살 건지 주인으로 살 건지를 결정하는 관점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당신의 월급은 보상이 아니다. 자, 봐봐.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온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알아? 바로 월급은 한 달 동안 고생한 너를 위한 보상이다 라는 말이야. 이 말만큼 달콤하고 위험한 마약은 없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네가 월급을 받는 순간 그걸 홀랑 다 써버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 백화점, 광고회사, 배달앱, 얘네들이 왜 그렇게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질러 라고 속삭일까? 네가 월급을 소비재로 보는 순간 넌 영원히 그들의 시스템을 돌려주는 부품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야. 이게 핵심이야. 너희는 월급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냉정하게 말해줄까? 네가 소비로 다 써버리는 그 월급은 사실 기업들의 수익이야. 너는 한 달 동안 노동력을 제공해서 돈을 받아온 다음 그걸 다시 기업들한테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는 거라고. 월급은 생존을 위한 유지비일까, 미래를 위한 자본일까? 자, 여기 통계가 있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저축률이 소득의 20%도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나머지 80%는 어디로 갈까? 집세, 식비, 그리고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이름의 소비재로 사라져. 내가 아주 얄미운 비유 하나 해줄게. 네 월급을 스마트폰 배터리라고 생각해봐. 너는 한 달 동안 일해서 100%를 충전했어. 그런데 다음 달 출근 전까지 쇼핑하고 술 마시고 할부 갚느라 95%를 써버려. 그럼 네 인생의 잔량은 겨우 5% 남는 거야. 매달 이 5%만 가지고는 절대로 경제적 독립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릴 수가 없어. 자, 봐봐. 성공한 자본가들은 월급을 절대 보상으로 보지 않아. 그들은 월급을 용병이라고 생각해. 나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돈을 벌어다 줄 아주 귀하고 소중한 부하들인 거지. 근데 너는 지금 어때? 그 귀한 용병들을 받자마자 야, 너희 가서 명품 가방이랑 좀 바꿔와. 너희는 가서 치킨 한 마리랑 바꿔와. 라며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거야. 용병이 다 죽었는데 누가 너를 지켜주고 누가 네 대신 돈을 벌어다 주겠어. 결국 네가 은퇴할 때쯤 손에 쥐고 있는 건 낡아빠진 소비재들과 과거에 나에게 주었던 찰나의 쾌락뿐이야. 이게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야. 당신은 소비를 위해 일하는가, 자본을 쌓기 위해 일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월급을 재정의해야만 하는 이유야. 월급은 네 고생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야. 네가 이 노예의 삶을 탈출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받아낸 탈출 자금이자 씨앗이어야만 해.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숫자 놀이를 해보자. 잘 들어. 이건 네 인생의 가격표를 다시 매기는 작업이야. 네가 만약 한 달에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치자. 사람들은 이걸 그냥 300만 원이라고 불러. 하지만 자본가들의 계산법은 달라. 300만 원의 월급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이 얼마인지 역산해보는 거야. 지금 은행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해보자.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300만 원, 즉 연 3,600만 원의 이자가 나오려면 은행에 얼마가 들어있어야 할까? 계산기 두드려볼까? 무려 9억 원이야. 월급 300만 원 이꼴 9억 원짜리 자산의 수익. 놀랍지 않아? 네가 매달 3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너는 사실 9억 원짜리 건물이나 다름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돼. 네가 이번 달에 기분이 좀 안 좋다고 홧김에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다고 치자. 사람들은 에이, 300 벌어서 100 썼네 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네 몸값 9억 원 중에서 무려 3억 원어치의 가치를 이번 한 달 동안 갉아먹은 거야. 왜냐고? 그 100만 원이 나중에 복리로 불어날 잠재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으니까. 소비는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자르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메인 솔루션이 뭘까? 아주 간단해. 월급의 30%를 자본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야. 자, 여기 화면 봐봐. 네가 매달 100만 원을 소비재, 배달음식, 옷, 할부금으로 쓰지 않고 연 평균 수익률 10%의 자산에 자본으로 편입시켰다고 가정해 볼게. 복리계산식은 다음과 같아. 이 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결과는 경이로워. 10년 뒤 약 2억 원, 20년 뒤 약 7억 5천만 원, 30년 뒤 약 22억 원. 너는 지금 100만 원짜리 최신형 폰을 사면서 와, 싸게 샀다라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는 30년 뒤에 22억 원을 포기한 거야. 이게 바로 자본가들이 소비를 대하는 태도야. 그들은 물건의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가질 시간 가치를 봐. 솔직히 말할게.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댓글 달린다. 제키 형, 그럼 지금 당장 행복하지 말라는 거야? 30년 뒤에 돈 많으면 뭐해? 늙었는데. 이게 바로 가난한 자들이 빠지는 전형적인 함정이야. 지금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자유를 팔아치우는 거지. 잘 들어. 자본으로 제정이 된 월급은 네 노후 자금이 아니야. 그건 네 조기 은퇴 자금이야. 네가 월급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네 9억 원짜리 몸값은 10억, 20억으로 불어나. 어느 순간 네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이 네 월급을 추월하는 날, 그날이 바로 네가 자유인이 되는 날이야. 왜 우리는 알면서도 가난을 선택하는가? 자, 봐봐. 여기까지 들으면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갈 거야. 아, 내 월급이 자본구나. 이제 아껴서 투자해야지. 근데 말이야, 내가 장담하는데 이 영상 끄고 1시간만 지나도 너는 인스타그램에서 본 그 신상 운동화가 아른거릴걸? 지금 이런 반박하고 싶지? 제키 형, 인생 한 번뿐인데 너무 팍팍하게 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돈 많아봤자 관절 아프면 여행도 못 가. 다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뇌가 파놓은 쌍곡선 할인이라는 함정이야. 우리 뇌는 먼 미래의 22억 원보다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3만 원짜리 마라탕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하도록 설계돼 있어. 원시시대엔 내일 사자한테 잡아먹힐지 몰랐으니까 일단 오늘 먹고 보는 게 생존에 유리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넌 내일 사자한테 안 잡아먹혀. 넌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30년 뒤에도 살아있을 확률이 99%라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또 하나 너를 괴롭히는 게 있지. 바로 군중 심리와 사회적 증거야. 남들 다 하는 호캉스, 남들 다 타는 외제차, 남들 다 입는 브랜드. 이걸 안 하면 네가 뒤처지는 것 같지? 잘 들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돈을 써. 반면에 진짜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써. 너는 지금 누구의 게임을 하고 있어? 남들한테 나 이만큼 잘 나가라고 증명하는데 네 귀한 용병 월급들을 다 소모하고 있다면 너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거야. 심리학적으로 우린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해. 지금 100만 원을 저축하는 건 내 돈이 사라지는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100만 원짜리 옷을 사는 건 아이템을 획득하는 즐거움으로 착각해. 사실은 반대인데 말이야. 옷을 사는 순간 그 돈의 가치는 0에 수렴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저축을 하는 순간 그 돈은 무한히 증식하는 씨앗이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좀 불편하지? 내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마음 한구석이 따갑지? 그게 바로 네 가난한 자아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야. 그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넌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야 해. 자, 이제 이 본능을 이겨내는 법을 알려줄게. 방법은 의지력이 아니야. 시스템이야. 네 본능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시스템. 자, 이제 마무리할게. 오늘 우리는 월급이 보상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사실을 배웠어. 그리고 왜 우리 뇌가 자꾸 이 자본을 써버리라고 유혹하는지도 알게 됐지.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오늘 당장 네 인생을 바꿀 필살 스텝 3를 알려줄게. 첫째, 자본 계좌를 분리하고 이름을 바꿔. 통장 이름을 적금이나 예금이라고 하지 마. 내 자유를 위한 용병부대라고 이름 붙여봐.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최소 30%는 무조건 이 계좌로 먼저 이체해.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지 생활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야. 둘째, 모든 소비 전에 자산 가치를 계산해봐. 물건 가격표를 볼 때 3만 원으로 보지 말고 30년 뒤에 60만 원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봐. 그래도 사고 싶다면 사. 하지만 대부분의 욕망은 이 계산 과정에서 사라질 거야. 셋째, 자본을 생산 수단에 투입해. 통장에 썩혀두지 마. 네 용병들을 훈련시켜서 전쟁터로 보내야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실력을 키우는 강의든 좋아. 이 용병들이 스스로 새끼를 칠 수 있는 곳에 배치해. 솔직히 처음엔 힘들 거야. 남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탈 때 너는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해. 지금 네가 심고 있는 이 작은 씨앗들이 5년 뒤, 10년 뒤에는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숲이 되어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1%의 관점을 갖게 된 거야. 오늘 영상이 네 인생의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됐길 바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네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나 제키가 항상 곁에 있을게. 네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